안녕하십니까. 내외뉴스 통신 김도형 기자입니다. 오늘은 전격 인터뷰로 얼마 전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함께 지낸 다른 가족에게 코로나가 전파되지 않았던 쉽지 않은 상황을 몸소 겪으신 수성구 박정권 의원을 찾아왔습니다. 의원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범어 1동, 4동, 황금 1동, 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수성구 의원 박정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내외뉴스 통신 서월성 기자도 함께 했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내외뉴스통신 서월성 기자입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언제 누가 코로나에 걸렸던 거죠? 네, 아내가 지난해 12월 코로나 확진을 받았습니다. 가족은 밀접 접촉자라 저와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과 딸은 함께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결과를 기다리는 내내 마음을 졸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종교는 없지만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저도 저지만 아이들이 더 걱정이 되었고 혹여나 양성 판정이 나와 사회적 원망이나 듣지 않을까, 그리고 친구들이 다 알 텐데 따돌림을 당해 마음이 다치지는 않을까 하는 어리석은 생각과 이런저런 복잡한 걱정으로 결과를 기다리는 내내 답답한 가슴 앓이만 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아이들과 저는 음성 판정을 받았고 아이들이 학교와 일상으로 돌아가며 아무 일 없었던 듯 따뜻하게 맞이해 주기를 바라면서 14일간의 가족의 자가격리는 시작했습니다. 그럼 양성 판정을 받았던 아내분이 확진 판정을 받을 때까지 함께 있었겠네요. 예, 가족이니까 당연히 함께 있었고, 아내가 양성 판정을 받기 며칠 전부터 마른 기침 증상이 살짝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겪는 목감기라고 생각을 했고, 별다른 느낌 없이 그냥 지나가려 했는데,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내가 집안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저에게도 또 아이들에게도 마스크를 써주기를 바라던 그런 아내였고, 잘 때조차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누구나가 익명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지만 그때만 해도 확진자와의 접촉 근거가 없고 또 열도 정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검사를 할 수 없었고, 그래서 더욱 집안에서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방법밖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잠잘 때까지 마스크를 썼다고 하니까 정말 조심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언제 검사를 받았나요? 네, 당시 식사를 같이 했던 지인분 한 분이 열이 나서 PCR 검사를 받았고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바로 보건소에 예약을 하고 PCR 검사를 받았죠. 결과는 양성이었고, 그리고 그 중간에 아내가 이제 조그마한 가게를 동네에서 하고 있는데 아내와 그 손님들 모두 마스크를 잘 착용을 한 덕분인지 확진 판정을 받기 전에 접촉했던 분들은 모두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N차 감염으로 확산이 되지 않은 그나마 다행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확진 판정을 받고 뭐라고 하시던가요? 아내가 죄책감에 많이 미안해했고, 치료 기간 동안 다행히 이제 주위의 격려 그리고 응원 때문에 잘 이겨냈습니다. 그럼 후유증은 없었나요, 혹시? 예, 그나마 아내가 증상이 좀 경미했던 탓에 10일 동안의 격리 병동에서 격리 치료하고 퇴원을 했는데 아직까지 별다른 후유증은 없습니다. 아마 증상이 심하신 분들은 폐렴으로 이어지고 그 폐렴 때문에 또 위중한 상황이나 후유증이 더 큰 것 같고, 물론 코로나 확진자라는 이제 정신적인 충격이나 트라우마는 아무래도 조금 있어 보이는 듯하고, 물론 저도 그리고 아이들도 확진자의 가족이라는 측면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런 사회적 편견 그리고 이런 인식들이 좀 많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코로나19는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지 못한 그런 현실이 지금 이미 다 되어버렸으니까. 맞습니다. 예. 그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럼 확진자의 가족으로서 밀접 접촉자가 되는데 14일간의 격리 기간은 어떻게 지냈나요? 우리 가족의 14일간 자가격리는 밥 먹는 시간과 씻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잠자는 시간을 포함해서 24시간을
마스크를 쓰고 생활을 했습니다. 하루 10분 이상 3번 환기하고 각자의 공간에서 집안에서도 거리두기 하고 밥 먹을 때는 말 안 하고 식사도 각자 그릇에 각각 담아 먹고 그리고 수시로 손이 닿은 곳은 소독약을 뿌리는 등 격리 수칙을 나름 엄청 철저하게 준수를 했습니다. 격리가 해제되고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지금까지도 우리 가족은 이걸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착용은 기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격리 기간 동안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마스크를 쓰고 있었나요? 아무래도 불안하죠. 불안하고 또 그런 방역 지침도 있고 한데 최근 통계에 따르면 가족 간 감염이 25%나 되고 또 감염 경로 자체가 불확실한 게 28% 정도 된다고 하니까 이젠 가족 간의 거리두기도 필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깥 활동을 하고 어딘가에서 감염이 되었을지 모르기 때문에 집안에서는 더욱 조심을 해야 할 것 같고 특히 저희들 같이 40, 50대가 N차 감염을 일으키는 확률이 60%가 된다고 하니까 아이들이 있는 가족들은 집 안에서도 마스크 쓰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의 주제인 것 같은데요. 그럼 쉽지 않은 그 2주를 보내면서 느낀 점은? 2주가 짧고도 긴 시간이었는데 자가격리는 저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평소 모르고 있던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그리고 싫어하는 것 그리고 또 엄마와 격리 따로 있다 보니까 엄마의 빈자리 그리고 아이들의 일상 아빠도 엄마처럼 다정할 수 있다는 것 소소하게 보이던 이런 일상들이 저에게는 너무나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부재로 제대로 된 끼니를 이제 못 챙겨 먹을까 싶어서 이것저것 챙겨주시던 따뜻한 우리 지인과 이웃들이 있었고 아직 우리 주변은 아름다운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또 흐려지고 느슨해질 수도 있겠지만 가족의 소중함과 따뜻한 이웃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아주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코로나19 유경험자로서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뭐가 있을까요? 예, 제가 경험자는 아니고 이제 확진자의 가족이죠. 이제 코로나는 지금도 그렇고 일상생활에서 깊숙하게 들어와 버린 것 같습니다. 몸과 마음이 제가 상당히 힘들었던 2020년이었죠. 누구는 직장을 잃고 또 누구는 생계를 잃고 또 누구는 가족을 잃고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못했던 그 누구도 결코 자유롭지 못했던 2020년 한 해를 보냈습니다. 저는 저의 이런 경험을 통해서 마스크 착용이 최고의 백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지금의 이 위기를 현명하게 이겨내고 다시 마스크 속에 미소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봄날을 기다려봅니다. 코로나 얘기는 이쯤 듣고 마지막으로 최근 수성구 의원으로서 성과와 목표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너무 많아서 일일이 나열하기는 그렇고 네. 4년의 임기입니다. 이제 2년 7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렸고 초선이라 그런지 나름 열심히 살아와서 그런지 시간이 참 빠르게 흐른 것 같습니다. 어린 두 아이를 둔 아빠이기도 하기 때문에 특히 안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로 그리고 보행로 개선 등의 많은 성과를 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인 성과라고 굳이 얘기를 한다면 지난해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주관하는 매니페스토 약속 대상에서 부끄럽지만 최우상을 수상했습니다. 예. 공약 이행에 대한 평가인데 주민들에게 약속한 크고 작은 그런 공약을 잘 실천했다라는 내용이고 아직 100%는 아니지만 이 부분에서는 구의원으로서 나름 최고의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평가는 주민들께서 직접 앞으로 해주실 거라 생각을 하고 남은 임기 동안 더욱 정진하는 우리 동네 구의원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잘 지켜봐 주십시오. 오늘은 코로나19를 이겨낸 좋은 사례를 들어봤습니다. 정부에서는 백신을 빨리 보급하겠다고 했지만 물리적으로 몇 달 이상 걸리는 것은 당연한 상황입니다. 그때까지라도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라도 개인 위생을 위해 좋은 지침을 들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는데 절대 돈 들지 않습니다. 약 2초 정도의 정성만 있으면 됩니다. 그럼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외뉴스통신 김도형 기자였습니다. 같이 인사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